이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까 조중동 보셨죠? 그다음에 황교안이나 이런 그 자유한국당의 이제 그 지도부의 그 몇몇 인사들의 그 스탠스 보셨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그리고 나경원이는 뭐 유승민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고 이 상태에서 반문으로 묻지마 단결해요. 이것들이 누굴 호구로 보나? 이것들이 우리를 집토끼로 보나? 이 자들이 반문으로 묻지마 단결하자는 소리는 지금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분단 구조가 70년 만에 무너지고 미중 밀월이 50년 만에 무너지고 북한이 지금 다 썩은 저기 잇몸이 다 녹은 어금니처럼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젊으신 분들은 잇몸이 녹으면 이빨이 흔들거린다는 거 모르세요. 그 행복하신 거고 저같이 임플란트 한 너덕개 박은 놈들은 알아요.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잇몸이 녹는다고요. 그러니까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반문연대라고 세를 쫙 모으면은 정계 개편할 때 주도권을 잡을 수 있잖아요. 파이가 커지잖아. 그러니까 야 그래도 내년 개헌 저지선은 막아야 해야 될 거 아니냐. 내년에 우리가 다수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반문연대로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러고서 떠들고 다니잖아요 지금. 옛날에 탄핵 저질렀던 것들이 또 거기에 줄 서가지고 좀 공천 좀 받고 싶다는 것들이 우리를 정계 개편 불쏘시개로 보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비유적으로 앞으로 7, 8개월 동안 집값이 계속 오를 텐데 엄청나게 오를 텐데 막 폭등할 텐데 주식값이 막 폭등할 텐데 지금 집 팔고 주식 팔자고 하는 거야?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집값이 오른다, 주식값이 오른다. 이거 뭐냐면 우리 자유시민의 몸값이 앞으로 7, 8개월 동안 상종가를 칩니다. 매일매일 상종가를 칩니다. 매일매일.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물을 만났거든요. 이 물이 뭐냐. 기본적으로는 미중전쟁이에요. 이 미중전쟁이라는 게 뭐냐.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해체될 거냐 아니면 중국 자체가 해체될 거냐. 즉 to be or not to be 게임이에요. 이게 거기까지 가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문명을 위한 전쟁이라고요. 그러면 이 전쟁이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지속되는 전쟁인데 중국을 딱 가둬놓고 야 너희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을 재빨리 해체를 하고 자유화를 향해서 정상화를 향해서 개혁개방을 가면 개혁개방을 하고 개혁개방이 아니라 자유화 정상화를 위한 개혁을 하면 그러면 완차이나가 유지될 거야. 너희가 그런데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권력을 고집을 하면 중국 자체가 녹아버릴 거야. 이 용광로거든요. 이걸 제가 to be or not to be, to be not to be 용광로라고 부릅니다. 이 용광로는 한미일 삼각동맹에 의해서 구축됩니다. 지금은 한국이 워낙 이상해져 가지고 미일 동맹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져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문재인 586 권력을 극복하고 나면 이 한국이 또 그리고 자유조선이 이 용광로의 핵심적 그 부위로서 딱 자리매김하게 돼요. 여기까지 가는 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자유시민의 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가 물 만난 거라고요.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라고요 이게. 우리 물 만난 거 이거 하나가 아닙니다. 자, 상황이 이러니까 각성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요새 우리 유튜브 소셜미디어가 우리가 절대적 강세잖아요.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에 있어서. 청년층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조국 장관 지명자 축하드립니다. 서울대에서 수석하셨네요. 부끄러운 동문 수석하셨습니다. 장하성 교수 축하드립니다. 고려대에서 수석하셨네요. 부끄러운 동문 수석하셨습니다. 청년층 변화했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 문재인 지지 세력의 안고 부위가 증발하고 있어요. 지금 호남 지식층, 그다음에 강남 좌파, 금융인 이 사람들 중에 물론 100%는 다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문재인 찍었던 사람들이 모여갖고 야 큰일 났다. 저 사람 이상해. 야 문재인 586 정부 저거 이상한 정부야.
야, 나라 망할 것 같다. 큰일 났다. 이 사람들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요새. 저 여러 군데서 들었어요. 그래서 놀래갖고 저한테 전해줘요. 야, 나 말이야, 그 호남 출신들, 그 뭐 중앙정부의 국장, 과장, 그 사람들, 그 저게 줄기차게 문재인 지지하던 사람들인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부부들이랑 해서 한 10명 모여서 얘기하는데 내 옆에서 들어봤더니 문재인 욕을 그냥 밥 먹기 시작하면서 자리 파할 때까지 계속 하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다고요. 문재인 지지 세력의 안고 부위, 제일 기름진 부위가 지금 날아가 버리고 있다고요. 베스트셀러를 아니 그냥 뭐 저기 뭐 인문사회학 분야가 아니라 종합 베스트셀러를 찍고 있잖아요. 반일 종족주의. 책이 동나서 못 팔 지경 아니에요. 인쇄기가 지금 불이 났어요. 인쇄기가 불이 났다고요. 돈을 하고. 이거는 각성이 진행 중이란 얘기예요. 자, 그뿐인가요? 책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제가 오늘 책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책이나 이런 좋은 책이에요. 우리를 속인 세기의 철학가들. 우리를 속인 세기의 철학가들. 이게 로저 스크루턴이라고 저 사람이 영국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보수주의의 비조 200년 전에 에드먼드 버크힐의 최대의 보수주의 정치 철학자다라고 꼽히는 사람이에요. 로저 스크루턴. 이 사람이 쓴 책인데 책이 어려워요. 이거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방금 나왔습니다. 우리를 속인 세계의 철학가들. 많이 사두세요. 왜 사두라고 권하냐? 제가 약속드릴게요. 저 책을 제가 이렇게 보면 저게 좀 지성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한 100여 년 동안에 그 좌파 사상가들이 어떤 개노가리를 풀어왔는가를 쭉 짚은 지성사가 돼서 이 정교조 교육도 그렇고 대학교 인문학 교육도 그렇고 우리 대학교의 정치철학, 사회철학 교육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저 책을 쉽게 접근을 못해요. 사람들이. 책 내용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10번에 걸쳐서 이 우리를 속인 세기의 철학가들 해설 강의를 백모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책이 어렵더라도 사두십시오. 제가 강의를 해서 반드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나오는 사람 이름들, 그 사람에 대해서 왜 로저 스크루턴이 이렇게 썼는지 그 잘 이해가 안 갈 법한 구절은 전부 제가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하면서 책을 아주 오물오물 자근자근 씹어가지고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반드시 책을 한 권씩 사세요. 자, 이런 책들이 나와서 이 책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준 베스트셀러 갈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누구 사례일까요? 아, 저 백모의 사례입니다. 저도 요새 아주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냐? 광고가 안 붙어요. 광고가. 유튜브에서 연락이 와요. 요 유튜브 요 백모 세뇌 탈출의 요 편은 일부 광고주에게 적합치 않은 것으로 판명이 되어 광고를 게재하지 않습니다. 요새요. 옛날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한 번도. 요새 한 2주 사이에 지금 제가 4개 먹었거든요. 광고 배제를. 그런데 그 광고 배제가 되는 그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요. 그러니까 모종의 세력이에요. 모종의 세력인데 이게 분명히 무슨 광고 대행사거나 혹은 무슨 광고주의 무슨 그 이익단체, 광고주협회 뭐 이런 비슷한 걸 거예요. 그런 데서 어필을 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제가 어떤 거 광고 안 붙었는지 4편만 잠깐 5초씩만 설명드릴게요. 우선 첫째, 코리아 딥스테이트 일부 광고 배제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국 조중동과 탄핵파 이런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딥스테이트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의 종말 카운트다운 2부. 이거 광고 배제됐습니다. 문재인의 종말 카운트다운 2부. 광고 배제됐어요. 그 다음에 반일 종족주의 책 설명한 거 일부. 아, 책 설명을 했는데 그 광고 배제됐어요. 더 웃기는 건요. 아니 홍형 그 통일일보 주관을 모시고 지금의 동아시아 상황을 분석한 미중 전쟁은 6.25의 후반전
이거 일부가 광고 배제됐습니다. 전 너무너무 행복해요. 실시간으로 제가 조회수가 뭐 2만, 3만, 4만 밖에 안 되는데 뭐 많이 가면 몇십만도 가끔씩 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2만에서 5만 사이 조회수인데 2만에서 4만 사이 조회수인데 저 같은 사람의 유튜브를 저게 개인이 이거 광고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어필해 가지고는 저거 반영 안 되거든요. 어떤 기관이나 조직이에요. 광고 대행사거나 혹은 그런 데서 저거를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저렇게 배제를 어필을 해서 유튜브가 결국 광고를 배제한다. 아, 백모 많이 컸네. 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저 같은 이런 잔챙이까지 저렇게 쟤들이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거가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 만났다는 거를 완전히 그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죠. 이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 사쿠라의 요시코 저 일본의 저 가운데 있는 저 흰옷 입은 아주 우아한 일본 사실은 초로의 할머니시죠. 할머니를 인터뷰를 해서 이제 사쿠라 요시코 입에서 암시적으로 레바논과 시리아를 거쳐서 불화수소 같은 전략 물자가 북한으로 밀반입됐다.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저런 인터뷰가 원래는 조중동이나 KBS, MBC가 해야 될 인터뷰예요. 왜 그러냐? 사쿠라 요시코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 아베의 말하자면 파트너라고요. 아베랑 직방으로 연결돼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사쿠라 요시코 여사가. 근데 저런 사람을 일개 유튜브 채널에서 가서 인터뷰를 해서 따갖고 드디어 아베나 일본 정부 사람들이 아직 얘기하지 않은 지금 밀반출 루트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레바논과 시리아. 레바논에 임종석 갔었던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あるから私たちのこの日本国政府は、日本から韓国に輸出したものが例えばレバノンに行ったりシリアに行ったりしてそこからもしかして北朝鮮に行っているかもしれないと、まあいろいろ考えますよね。ですから日本側の 예, 저 정도면 거의 폭탄성 인터뷰거든요, 저게. 그런데 제도권 언론들은 받질 않아요. 그걸 유튜브가 해내고 있다고요. 무시무시한 거 아니에요. 저희도 똑같잖아요. 저희 단체 뭐 크지는 않은 단체예요. 이선본 심판연대 여기가 또 마인드 300 이런 몇 개 단체가 힘을 모아서 트럼프의 오른팔인 미 국무부의 마쿠에서 국무부 장관 둘 바뀌어가는 과정, 국무부가 그 좌파스러운 국무부가 트럼프 노선으로 튜닝되는 과정을 코디네이션했던 트럼프 파워의 이너서클의 한 명인 매튜 모어스 같은 친구를 저희가 불러드리잖아. 그래서 2020 트럼프 재선과 인도파시픽 이런 주제로 9월 말에 9월 27일 날 금요일 날 오전에 강연회를 연단 말이에요. 이런 건 원래는 뭐 예를 들면 뭐 큰 미디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서 했었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껴버리고 저희가 하잖아요. 걔들이 어깃장 놓고 있으니까. 그 정도 힘이 우리 쪽에서 이제 생겨가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파워가. 그래서 우리를 절대로 이 싼 값에 몸값을 싸게 해서 뭐 반문연대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팔면 안 돼요. 집값이 계속 뛰고 있고 주식 가격이 뛰고 있으니까 팔더라도 나중에 팔아야 돼. 제가 팔지 말자는 소리 아니에요. 팔더라도 나중에 판다. 우선 너희들 7시 말로 너희들 너희 정치인들이 일단 재롱을 좀 부려봐. 너희가 일단 최선을 다해서 뭔가 상을 좀 차려봐.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상을 들여다보고 요렇게 찍어서
맛을 봐서 평가를 하고 지혜, 슬기, 사피엔스 원래 의미가 맛보다 평가하다입니다. 영어로 테이스트입니다. 그게 우리가 맛을 보고 쓸만해, 쓸만해. 그러면 그때 우리가 결정해 주겠다. 그때가 언제냐? 내년 2월 말, 내년 3월 중순이에요. 그전엔 지들 보고 먼저 지지고 볶고 해봐라 그래야 돼요. 왜 우리가 먼저 나서서 불쏘시개 해주냐고. 제 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몸값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힘 모이고 있고 계속 힘이 모이고 계속 우리는 각성되고 있고 우리가 뭐가 급하다고 걔들 불쏘시개 해주냐고. 우리가 호구예요? 우리가 집도끼예요? 그러니까 뭐 반문연대를 하던 뭐 공천연대를 하던 뭐 그거 내년 2월 말에 가서 생각해. 그때 가서 우리가 니들 노는 꼴 봐서 그때 결정해 줄게. 일단 놀아보고 재롱 부려보고 날 좀 보소 하고 다 해봐. 황교안에도 해보고 뭐 저기 뭐야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해보고 공화당도 해보고 다 해봐. 우리 마지막에 가서 결정해 줄게. 정치인은 자기 좌판 벌리고 내 물건이 좋습니다라고 먼저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고 우리 자유시민은 그것을 제대로 평가해서 선택해서 힘을 모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지들이 먼저 판 벌려서 잘 설명을 해야지.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야권도 심지어 공화당까지 포함해서 공화당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공화당을 완전히 둘로 층위를 나눠서 봐요. 열렬한 마음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민초와 그 위에 당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는 정치 집단과 전혀 다른 체질이라고 저는 봐요. 그건 당연해요. 그것 때문에 공화당이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자생성이 강한 정당이 처음 출발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정치적 발언을 하는 쪽에서 미중전쟁 조명해라 이거예요. 반일 히스테리에 대해서 정면으로 들이받아라 이거예요.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평정 해방 가능성에 대해서 정면으로 조명해라 이거예요. 박근혜 탄핵의 부당성을 짚는 레지티머시, 정당성, 정통성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박근혜라는 인물을 우리가 무엇의 상징으로 만들 것이냐,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 것이냐, 아시아 자유혁명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시켜라. 그걸 지도부가 나서서 해라. 공화당 지도부가 나서서 해라. 자유당 한국당 지도부가 나서서 해라. 그럼 밀어준다 우리가. 그거예요. 아직 판 덜 벌렸다 이거야. 근데 뭐하러 우리가 먼저 줄 서서 먼저 빨아줄 일이 뭐가 있냐고요. 먼저 밀어줄 일이 뭐가 있냐고. 아직 판 덜 벌렸는데.